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11일 새벽 2시입니다. 3월 11일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해안에서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약 2만 명이 죽은 큰 사고가 난 날입니다. 그날로부터 13년이 지났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로가 녹아내려가지고 아주 대재앙이 일어날 뻔했던 날입니다. 이런 재앙이나 사고가 나면은 제일 먼저 찾는 사람들이 의사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너무나 급격한 어떻게 보면 과격한 의대 정원 확대 조치가 전공의들의 직장 이탈로 이어지면서 의료 대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문제로 기자회견을 하지도 않고 토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생 토론은 열심히 하면서 의사들과는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대학병원 교수와 전문의 5천여 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국 선언문을 준비해가지고 동료 의사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전자설문 방식으로 연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시국선언을 게시한 사이트 운영진에 따르면 10일 오후 4시 기준 정부의 수련병원 소속 교수와 전문의 3,523명, 기타 소속 의사 등 1,657명이 서명에 동참해가지고 총 참여 인원은 중복 제출을 제외하고 5,180명이라고 합니다. 시국선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전문의 시국선언. 2024년 의료 붕괴를 경고하고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지도 전문의 시국선언.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우리는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로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을 것임을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의료 현장의 전선에서 헌신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 소속 교수 및 지도 전문의들은 우리의 양심과 직업적 소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필수 의료의 붕괴와 지방 의료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준엄하게 묻고자 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탁월한 의료를 자랑해 오면서 값싼 의료의 뒤에 숨겨진 의료진의 과도한 부담은 간과하였다. 지난 20년 동안 의료계가 필수 의료의 쇠퇴와 그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정부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했다. 우리는 정부가 필수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중증 응급 그리고 지역 의료 붕괴이다. 일방적인 필수 의료 지원 정책이 결국 현장에서 외면받고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늘 또 이를 반복하며 의료계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3. 우리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도 열려 있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정부는 급격한 정원이 수반하는 실질적 문제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이 선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중증 응급 등 이 필수 의료 그리고 지역 의료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데 또 이걸 해결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지 않고 10여 년 뒤에나 효과를 보는 의과대학 2,000명 정원 확대를 내어놓으니까 참 기가 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불이 났는데 불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저수지 짓겠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부에 대하여 전공의들을 향한 위압적 발언과 위협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공의들은 피교육자로서 더 이상의 수련을 포기했을 뿐 환자를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님을 천명하는 바이다. 전공의들이 각각 흩어진 것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의를 완전히 단절하고 통제와 억압만으로 어떠한 저항이나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분노, 극심한 좌절감과 무기력함의 절박한 표현이다. 우리는 그 심정을 깊이 공감하며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 5. 우리는 정부가 필수 의료 붕괴와 지방 의료 몰락을 구제할 대책을 제시하여 전공의들과 현장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비판적 의견 또한 수용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이러한 최소한의 의지조차 보이지 못하고 의료 대란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요컨대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6. 우리는 국민 의료계 그리고 정부의 협력을 통한 진정한 의료개혁의 시작을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의료의 핵심 주체로서 시민적 가치에 부합하는 책임과 윤리를 명확히 인식한다. 또한 의료계 전반이 더 높은 수준의 전문가 정신을 바탕으로 용기 있는 자기 성찰과 변화를 추구하는 데 적극 참여할 것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의료개혁과 미래의료의 발전을 추구하는 주체로서 필요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의료체계의 가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정부는 의사들을 척결의 대상이 아닌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의 토끼몰이식 강경 대응이 초래한 의료 붕괴는 결국 국민에게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이성을 되찾고 정부와 의료계 대표는 함께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여 해법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환자를 위해 현장에서 사력을 다하며 매일 버티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으며 최악의 의료 파국이 임박하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의사들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선거보다 더 긴급한 이슈가 됐는데 국민의힘은 공천 선거운동에 몰두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해결하는 게 정치 아닙니까? 여당이 손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토론도 안 하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 여당은 모른 체 하고 이러니까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대란 사태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지율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모양인데 그게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빗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